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한국의 원화, 환율, 유동성 과다 공급의 부작용일까?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3월달 팬데믹 위기 때 1,3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080원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라는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볼게요. 2021년부터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6월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항선이었던 1140원을 7월 달에 돌파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5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실 거라 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채널은 환율이 급등한다, 위험하다, 조심하자, 이러한 위기 조장 채널이 아닙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요인들을 체크해드리고,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저의 의견을 공유드리는 공간입니다. 사견으로 보시고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주식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이 오른다는 거냐, 아니면 폭락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저를 극단주의자로 몰아가는데요. 저는 그냥 시장 현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죠. 앞으로 어려운 경제 용어들을 마치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블랙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3가지 요인, 이것들을 체크해보고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 즉 원화가 약세인 요인, 첫 번째는 바로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보통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달러와 국채금리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금리는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죠. 생각보다 미국 경제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달러 강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경기 회복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때 30만 명을 육박했었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 1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요즘 들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기세로 가다가는 10만 명을 다시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락다운을 유발시키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어찌됐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이 아닌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턴 현상으로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미국 연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는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연준회의가 좀 전에 끝났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29일 새벽 3시에 파월 연준의장은 연준회의를 끝내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은 경제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악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의 인터뷰 직후에 달러의 가치는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 5분봉 차트입니다. 막대기 하나가 5분짜리입니다. 3시 전후로 달러 인덱스의 변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사람들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안심을 하면서 달러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은 테이퍼링에 대해 선을 딱 그었기 때문에 달러의 안정 또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달러의 약세가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원달러 환율 약세, 원화의 강세,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으로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는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떨어지면 한국의 원화 역시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위안화 환율을 볼까요? 위안화 환율 역시 환율이 올라가면 위안화 약세를 의미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위안화 강세를 의미합니다. 최근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최종 저항대로 알려진 달러당 6.49 위안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있다, 위안화 흐름이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녹색 중국의 상해지수, 파란색 홍콩의 항생지수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트 가운데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작년 2월 3월달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양대 지수가 떨어졌던 폭입니다. 이때에도 폭포수처럼 떨어졌었는데 오른쪽 네모 표시된 지금 역시 그에 못지않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가 맛이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이벤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7월 초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이 경기 회복세가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0.5%, 0.5%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0.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것인데요. 시중에 돈을 더 많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위안화 약세가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은 7월 9일에 실시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벤트와 쌓이면서 지금의 위안화 약세를 유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위안화 약세를 유발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많이 아실 테니 아주 간단히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사교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의 디디 추싱이 미국에 상장을 했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디디 추싱에 대한 벌금 부과를 포함해서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한 영업 금지, 국영기관의 지분 매입을 통한 경영 개입 등의 규제가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증시 상장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즉 중국 정부는 지금 중국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중국 당국이 미국 증시 상장 자체를 불허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무언가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디디 추싱뿐만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배달업체인 메이투안,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도 지속적으로 규제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중국과 홍콩에서 돈을 싸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중국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 위안화 환율의 상승, 이러한 것들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인 상해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어떻게 반등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반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즉 위안화를 매수해주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제 7월 28일 오후 2시 반부터 홍콩의 항생지수가 갑자기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조해서 위안화 소폭 강세,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오후 2시 반에 1157원이었는데 3시 반에는 1154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즉 달러당 3원 정도가 절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1시간 만에 원달러 환율이 3원이나 변동했다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수치의 변동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리로는 어느 정도 많이 중국 증시가 빠졌다. 지금 사람들은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 이제는 좀 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고요. 이와 연동되어서 위안화와 원화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한 느낌도 듭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또 다른 규제안을 발표하거나 더욱더 강도 높은 규제안을 발표를 하게 되면 위안화와 원화는 동시에 약세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한국 경제가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화의 약세가 나오고 있죠. 제가 방금 전 N포털 사이트에 코로나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소비심리 7개월 만에 꺾였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소비심리 다시 냉각. 명동상가 코로나 쇼크. 10곳 중 4곳 텅텅.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3차 대유행을 했을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시간이 흐르니 결국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안타깝지만 각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죠. 시간이 흐르면 백신이 보급이 되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들면서 원화의 약세 또한 진정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IMF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7일 IMF가 발표한 7월 세계 경제 전망 수정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인 3.6%보다 0.7% 높은 4.3%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한국은 딱히 락다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MF는 올해 들어 세계 경제 회복 흐름에 더해 국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IMF가 무조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날 같이 나온 중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 대비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는 코로나만 조금 지나가면은 한국의 경제 역시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즉 원화의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환율이 불안한 요소 3가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셨나요?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되면 한국 증시의 하락 역시 진정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